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ESG 경영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이보삼입니다. 제가 한강 다리께서 찍은 사진인데 퇴근 시간 아주 차가 잘 빠져 제 마음도 뻥 뚫렸습니다. 어쩌면 쏟아지는 ESG 규제들을 바라보는 우리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답답한 머릿속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 발표가 저 꽉 막힌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이패스가 되기를 바라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제목에서 보듯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인데요. 지난 2026년 7월에 확정된 한국회계기준원의 최종안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핵심 관심 사항들만 뽑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2월에 초안이 발표됐을 때 시장이 한바탕 들썩였었죠. 이후 여러 피드백을 거치며 드디어 7월에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적용 대상, 공시 채널 등 6가지 주요 이슈 주제들에 대한 가르마가 타졌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성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글로벌 눈높이는 맞추되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면서 체력 훈련할 시간은 주겠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누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입니다. 초안에서는 2028년에 자산 30조 원 이상 기업만 하라고 했었는데 최종안에서는 28년에 10조 원, 29년에 5조 원으로 대상을 팍팍 넓혔습니다. 2030년엔 2조 원까지 내리는 걸 검토 중이라니 우린 아직 멀었어 라고 안심하시던 경영자분들, 아마 지금쯤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ESG 데이터는 1년치 즉 12개월이 있어야 하니 최소 1년 그 한참 전부터 시점에서는 데이터 수집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고 새로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데이터 수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정확히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할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연결 자산 총액기입니다. 자산은 쉽게 말해 사업자금이지요. 그리고 사업자금인 이 자산은 진짜 내 돈인 자본 그리고 빌려온 돈인 부채를 합친 게 자산이라는 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 혼자 자산이 작다고 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 종속회사 등 그룹으로 엮여있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연결 자산 총액을 잰다는 뜻이죠. 기준이 5조 원까지 내려왔다는 건 초대형 거인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중견기업들도 이제 ESG 공시라는 링 위에 강제로 올라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워밍업 시간은 끝났고 이제 체계적인 실전 준비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디에다 공시할 것인가입니다. 처음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얘기되는 것 같더니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해 즉시 공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보고서가 어떤 문서입니까?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기업의 가장 공적이고 엄격한 민낯입니다. 여기에 ESG 정보가 들어간다는 건 재무제표에 숫자 하나 잘못 쓰면 큰일 나듯 ESG 데이터도 허위 기재나 누락 시 강력한 법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예기간도 없으니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라도 재무팀 수준의 깐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세팅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너무 헤비한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 이번 세 번째는 기업들에게 주는 작은 위로, 첫 해에는 완화한다는 조치입니다. 공시 첫 해에 한해서 그룹 전체 연결 기준으로 자산과 매출 비중이 1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꼬마 종속회사들은 일단 데이터 수집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멀리 해외에 있거나 직원 몇 명 안 되는 영세한 자회사까지 첫 해부터 완벽한 ESG 데이터를 긁어오라는 건 사실상 실무자들의 다크서클만 만들 뿐 물리적 한계를 쿨하게 정부가 인정해 숨통을 살짝 트여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시 담당자들의 든든한 방패, 면책, 세이프하버, 제도 신설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초기 상황을 고려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포괄 면책을 해주고 제도적 면책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SG 공시라는 게 100% 과거 실적인 팩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추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써도 나중에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소송 걸고 과징금 때리면 누가 무서워서 공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의로 최선을 다했다면 불가피한 오류는 3년간 눈 감아 줄 테니 쫄지 말고 일단 성실하게 다 적어내라는 당국의 따뜻한 당근책입니다. 5번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스콥3입니다. 다행히 공시 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공급망에 엮여있는 영세한 소기업들, 특히 탄소 배출이 적은 업종들은 아예 가치사슬 정보 산출 범위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스콥3가 왜 난이도 높은지 이 그림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회사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스콥1, 이거나 또는 우리 회사가 사용한 전기 및 스팀, 스콥2를 넘는, 예를 들어 협력사가 물건을 만들 때, 택배 기사님이 배달할 때, 심지어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할 때 나오는 탄소까지 싹 다 추적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스콥3 데이터는 전적으로 외부 협력사들에게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협력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납품 맞추기도 바쁜 영세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탄소 배출량 엑셀로 정리해서 주세요 하면 멱살 잡히기 딱 좋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중소기업으로의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유예 조치입니다. 마지막 6번째, 제3자 인증입니다. 당초 초안에서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며 미뤘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2030년부터 무조건 의무화로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특히 이 인증 기준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펜을 쥐고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우리 회사 친환경적이에요 라고 백날 칭찬해봐야 시장에서는 그린워싱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의 인증 도장이 필요한 이유죠. 금융감독원이 룰을 직접 만든다는 건 ESG 데이터를 재무제표 감사 수준으로 아주 깐깐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후 관련 온실가스 검증 인증은 현재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각 부처의 관리기관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검인증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사진에서 시원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확인을 받으실 것을 꼭 요청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